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는 통증.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도 버거운 무릎 관절염은 많은 사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지금 여러분의 무릎은 건강하십니까? 이 안에가 아리고 옥신옥신하면서 쑤시고 막 그랬어요. 그냥 크다란 파스를 여기 매일 바르다시피 했어요. 일어섰다 앉을 때는 더 아프고 앉았다 가면 뺑뺑이를 몇 번 돌아야 일어설 수 있고. 100세 시대, 요즘의 60, 70대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사회활동과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관절염 앞에서 수술을 권유받더라도 이를 중단할 수 없거나 수술에 대한 부담감으로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중기 관절염을 대상으로 한 비수술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통증을 완화하는 자가골수흡인 농축물 주사와 혈소판 풍부혈장 주사 치료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오정석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이라는 관절은 엄청난 하중을 지탱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푹신푹신하게 만드는 구조가 두 축이 있는데 하나가 반월상연골, 하나가 연골입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이 실제로는 고작 6m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6mm를 가지고 평생을 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50대가 되면 반월상 연골이 조금씩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골이 계속 부딪히면서 연골이 파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관절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부서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염증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염증들이 붓고 아프게도 만들지만 기본적으로 정상 연골을 계속해서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2차적인 마모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관절염이 진행하는 거죠. 관절염은 쉽게 4단계로 나눕니다.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그래서 1등급은 워낙 성적이 좋기 때문에 유지관리만 하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반대 4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연골이 완전히 다 망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위경골 절골술이나 아니면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수술적 요법을 치료하게 되고 2단계, 3단계 같은 중기 관절염 환자에서는 최근에는 많은 치료들을 해서 가능하면 4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 정형외과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무릎, 내 관절을 얼마나 오래 쓸 건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재생 능력을 조금 더 발휘해서 회복을 시키는 방향으로 좀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축이 줄기세포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최근에는 이 PRP라고 하는 혈소판이라는 부분이 또 줄기세포 못지않게 재생 회복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축을 가지고 무릎뿐만 아니고 다른 관절들까지도 치료를 하고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렘 가득한 봄바람처럼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 양순옥 씨의 입원실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라인 댄스를 좋아하는 순옥 씨는 요즘 무릎 통증으로 마음껏 움직일 수 없어 너무나 답답하기만 한데요. 통증과 함께 무릎까지 부어올라 오늘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라인 댄스를 하다가 너무 즐겁게 잘했는데 이 뒤쪽에서 이렇게 팍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한 대로 통청 클리닉 가고 병원 가고 물리치료도 다니고 그렇게 허송 세월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이렇게 뭐 쪼고리 앉고 이런 거는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좀 도보로 조금 걸으면은 제가 이게 통증이 와가지고 또 쉬어야 되고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특히 이게 저녁에 새벽에 이 안에가 아리고 옥신옥신하면서 쑤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는 겔도 많이 발랐고 그것도 바르고 나면 잠시 있으면 또 좀 효과가 없어서 그냥 크다란 파스를 여기 매일 바르다시피 했어요. 그러면 화 하면서 통증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연골도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파손이 있었고요.
근데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증이나 부유액들이 있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조금 이따 또 수술방 들어가서 네. 우리 골반에 있는 골수를 조금 뽑아가지고 주사를 드리면 아마 더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몇 년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해서 네. 돈도 많이 쓰고. 그렇죠. 예. 이제 뭐 그런 거를 다 끝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기본적으로 양쪽 무릎이 많이 붓고 통증이 좀 극심해서 내원을 하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수년째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저를 알고 이렇게 오셨는데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심하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2단계 정도였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부종이나 통증도 심하고 좀 쩔뚝거림이나 걸림 현상까지도 좀 증상이 거기에 비해서 좀 심하였습니다. 일단은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 보이는 것보다 관절염이 좀 많이 진행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2단계였는데 내시경에는 3단계까지 진행을 해야 했고 그 파손물들이 부유물들이 엄청 심해서 염증을 계속해서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반월상연골이 찢어진 부분은 제거를 하고 여러 가지 염증, 부유물질들을 다 청소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주입을 할 건데 골반에 있는 골수를 뽑아서 그 안에 있는 줄기세포층을 농축해서 주사를 드리면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환자분을 치유할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관절 통증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낸 순옥 씨가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의료진들은 시술 준비로 바빠졌는데요. 순옥 씨는 자기 관절을 살리기 위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자가골수 농축물을 이제 사용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통증을 경감시키고 이제 기능을 개선시키는데 보통 2가지 정도 효과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호밍 이펙트라고 하는 파손 부위에 들어가서 연골을 좀 재생 강화를 시키고요. 2번째가 더 중요한데 이 파라크라인 이펙트라고 하는 인자 분비 능력을 해서 좋은 단백질을 계속 뿜어내게 만듭니다. 그럼 이런 좋은 단백질들이 무릎의 내부에 있는 파손되는 환경에서 조금 더 재생되는 환경으로 변화를 시켜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 개선을 유도를 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좀 따끔합니다. 따끔합니다. 많이 아프진 않으시고 우리가 보통 치과 치료하는 정도 좀 불편감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가 골수흡인 농축물 주사는 환자 본인의 골수를 이용해 손상된 연골과 조직을 재생시키는 치료입니다. 먼저 골반 부위에 혈액을 채취하고 채취한 혈액은 바로 원심 분리기에 넣어 농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재생 능력이 뛰어난 줄기세포와 성장 인자들이 분리돼 농축된 형태의 골수흡인 농축물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피를 많이 뽑았는데 요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 많은 줄기세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주사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축된 골수흡인 농축물은 손상된 관절 부위에 정확하게 주사되는데요. 연골의 회복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일단은 청소도 잘 해놨고 연골을 강화시키는 줄기세포도 주입했으니까 아마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치료를 하면 바로 일상생활, 바로 보행이나 운동, 작업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좋아지니까 바로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가골수흡인 농축물 주사 치료는 시술 직후 가벼운 움직임이 가능한데요. 순옥 씨도 입원실로 돌아와 곧바로 걷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좋으세요. 엄청 잘 걸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 볼까요? 네, 가벼워요, 몸이. 네. 앞을 보시면서 허리 펴고 걷다가 나중에 이런 거에 없어지면 네. 좀 빠르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자꾸 활동하고 하시면서 아마 더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예, 고생 많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예.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가볍다, 몸이. 무릎이 많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 시술이 제가 많이 힘든 건 줄 알았는데 별로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잠시 와서 제가 쉬었는데 이게 회복이 엄청 빠르네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은 주위에 저보다 많은 언니분들이 막 무릎이 아파서 질질 끌고 다니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좀 좋아지고 나면 다 이제 언니 여기 갔는데 진짜 너무 좋다고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에 활기가 넘치는 장덕연 어머니는 요즘 하루하루가 참 즐겁습니다. 늦가기 공부에 푹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노인학교 오락부장까지 맡고 있어 하루가 참 바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무릎이 아파 걷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식당을 오래 했어요. 장사를 이래 하다 보니까 한 3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조금 덜한데 이쪽에가 너무 많이 아파갖고 여기 첫째 골반이 너무 아파요. 좀 서가 있으면 여기가 막 통증이 많이 와요. 예. 그래가지고 무릎도 막 오래 서가 있으면 좀 그렇고 파스 바르고 저녁으로 집에 가면 그래가 잔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벌써 많이 좋아졌어요? 오른쪽은 완전 낫고요. 네. 왼쪽이 아직까지 조금 그렇죠. 예, 불편해요. 아무래도 네. 왼쪽이 더 심해서 그렇습니다. 네. 아직 3주밖에 안 됐으니까 보통 이런 줄기세포나 이런 주사 치료를 하면 한 3개월째까지 성적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어머니 활동적으로 활동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 아마 더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머니가 지금 무릎이 안 좋아도 인공관절 수술 안 합니다. 왜? 줄기세포만 해도 좋아지는데 뭐 하려고 인공관절 수술까지 하겠어요. 하여튼 좋아질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쪽 무릎의 동통과 부종으로 보통 내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타병원에서 치료를 충분하게 했는데도 호전이 없어져서 내원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미 3단계까지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69세, 이제 70을 넘어가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단계 때 과연 인공관절 수술을 할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내 무릎을 좀 더 버티고 더 쓸 수 있게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활동적이고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수술적 치료보다는 자가골수 농축물을 주입하는 그런 시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가골수 줄기세포 농축 주사들은 아무래도 치료가 좀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무한정 연골을 재생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한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중기 관절염 환자에서만 이제 허가가 나 있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골수 줄기세포를 이제 이용을 할 때 꼭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은 우리가 실제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변형, 즉 O자 다리로 진행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케이스들을 이제 해봤을 때 이 변형이 심하신 분들, 즉 한 5도에서 10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치료 효과가 5도 이내인 분들보다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만약에 5도에서 10도 사이다 하면 이런 줄기세포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만약 10도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근위경골 절골술이라고 하는 휜다리를 좀 바로잡는 수술을 같이 시행해 줘야지만 탁월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진료를 마친 장덕연 어머니는 더 체계적인 재활 관리를 위해 재활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도수 치료를 받는데요. 이러한 재활 과정은 통증 감소는 물론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학교로 가는 길,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합니다. 학교에 도착한 후 계단을 이용하는데요. 얼마 전만 해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출석 부를게요. 응수. 보고 있습니다. 의견. 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에 삶이 풍요로워졌다는 장덕연 어머니. 교실은 학생들이 내뿜는 만학의 열기로 후끈하고 장덕연 어머니의 마음은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너무
안 아프고 좋아요.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계단이 올라올 때 한 발 올라오고 또 한 발 올라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올라와요. 무릎이 지금 많이 좋아졌으니까 앞으로 더 활동도 많이 하고 내 몸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제가 열심히 살 겁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쉬는 시간 교실이 시끌시끌합니다. 오락부장인 그녀의 곁에는 항상 이렇게 친구들이 모이는데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이 행복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씩씩하게 병원을 들어서는 박춘희 어머니는 양쪽 무릎 통증으로 제대로 걷는 것도 힘든 환자였습니다. 양쪽 무릎 3기 관절염 환자로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이제는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던 비결이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많이 아팠어요. 다리를 꼽질 수도 없고 걸음을 걸으면은 푹 주저앉으려 하고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다리를 들었다가 놨다가 뭐 오만 짓을 다 했어요. 한의원도 많이 다니고 침도 엄청 많이 맞았어요. 거기 또 잠시뿐이라 자고 나면 또 그렇고 그래서 원장님이 무릎을 잘 보신다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재밌어요. 맞고 나면 또 좀 좋고 2번 맞고 나면 또 더 좋고 3번 맞으면 또 더 좋고 그래가지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너무 좋아요. 요즘도 엄청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예, 활동 아주 많이 합니다. 하여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너무 넘치지 않도록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어머니가 연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계속 연골 주사로 일을 하시다가 엄청 아파서 한번 오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팠어.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인공관절을 고려해야 되는데 근데 그럴까 겁났어요. 그래서 다행히 PRP를 맞고 많이 좀 좋아지셔가지고 저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잘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좋아지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제가 수년 전부터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데 수술을 하기가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연골 주사로 좀 버티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너무 심한 통증과 보행장애로 이제 내원하셔가지고 연골 주사로는 이제 해결이 좀 안 될 정도. 최근에 나온 이 PRP라고 하는 치료를 한번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맞으셨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너무 탁월하셔가지고 지금 만족하고 지금 정상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PRP라고 하는 이 치료가 실제로는 혈소판 풍부 혈장이라는 표현인데 이 혈소판이라는 애가 이전에는 혈액 응고에만 담당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는 많은 성장인자들을 많이 뿜어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혈관을 자라나게 만들고 그리고 연골까지 강화시키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사를 주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붓기나 증상들이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이제 최근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춘희 어머니는 4번째 PRP 주사 치료를 받는데요. 이 치료는 환자 본인의 혈액을 이용해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촉진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입니다. 먼저 혈액을 채취한 후 바로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처 치유와 조직 재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농도의 혈소판만을 모아냅니다. 피를 뽑으면 그 안에 혈소판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많은 좋은 성장 인자들을 뿜어내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조금 깨끗하게 자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사를 드려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끔합니다. 이런 주사들은 들어가면 좋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하루 정도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가벼운 일상생활만 하시고 내일 일어나 보고 괜찮으면 정상적인 활동, 운동, 작업 이런 거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좋아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제 경험상은 2기, 3기 중에서도 2기에 가까우신 분들은 PRP로 먼저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줄기세포로 넘어가고 이제 3기나 4기에 가까우신 분들은 연골의 파손의 크기가 조금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시경을 이용해서 청소 과정을 거치고 줄기세포까지 해줘야지 조금 많은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PRP라는 치료는 내 혈액에서 그리고 줄기세포는 내 골수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세포 치료나 아니면 다른 줄기세포와 같이 이제 유전자 변형이나 거부 반응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중기 관절염 환자의 치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 꺼진 구서시장에서 꽹과리 소리가 울려댑니다. 이곳은 박춘희 어머니의 풍물놀이 연습실인데요. 매주 수요일 저녁 이곳에서 풍물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한때는 무릎 통증이 심해 박춘희 어머니는 이렇게 앉은 채로 북만 두드리며 연습을 이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치료를 하시고 난 뒤로부터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얼굴도 많이 밝으시고 그때 아프실 때는 많이 좀 소극적이시고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치료받으시고 나서는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 요번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진해를 갔다 왔는데 거기 진해 벚꽃 주위에는 이제 철길이었어요. 거기 자갈이 다 깔려 있는데도 거기를 장구를 메고 한 30분을 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고 치료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치료를 받고 무릎이 한결 편안해진 어머니는 이제 누구보다 신나게 몸을 움직이며 풍물놀이를 즐깁니다. 경쾌한 장단에 맞춰 발을 구르고 온몸으로 흥을 표현하는 어머니. 건강을 되찾은 무릎 덕분에 박춘희 어머니의 풍물 인생은 다시 한번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좋아져 걷는 거는 걸으니까 일단 안 아프고 덜 아프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더라도 쉽고 수술해야 되는 거 싶어서 너무 심각했는데 맞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좋아지니까 아 이제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어쨌든 잘 돌아다닙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듣고 치료 잘 받으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막 뛰어다니겠습니다. 제가 레지던트를 할 때였는데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줄거리가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는데 주인공이 생체 나이가 더 젊어진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늙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수명이 이제 100세까지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절을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PRP라고 하는 치료와 줄기세포가 포함된 볼순 농축 흡입물 주사 이 두 축이 나오면서 우리가 실제로 수술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관절염, 즉 우리 무릎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관절염으로 이제 고통받는 분들이 수술적 치료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빨리 조기에 받는 것이 앞으로 행복하게 오래 사는 그런 좋은 행복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무릎 상태에 맞는 치료를 제때 받는다면 본인의 연골로 100세까지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무릎 건강 미리 챙기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